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재료와 상승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서 투자자분들이 재건주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왜 재료가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주식에는 어떤 보는 관점이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이 주식을 움직이는 게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먼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세력주는 무조건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말은, 세력들이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으면은 아무리 재료가 계속 있더라도 주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대동기어를 지금 볼게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이미 2월 달에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얼마였죠? 15,000원에서 거의 3만 원까지 단기간에 2배가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지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죠. 계속 내려가고 있죠. 물론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냥 내려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 더 앞으로 이제 못 오르나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지만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거는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가 세력 입장에서는 이미 물량을 대부분 정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더 해먹을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뒤에서 이제 또 이렇게 파동을 모으면서 상승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반영. 이 마법의 단어인데 선반영이 이미 일어나는 게 주식이죠. 사실상 종전 선언이 났을 때는 아마 주가는 이미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 테마주가 다 그렇죠. 항상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오르지만 그 이후에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요. 한번 앞에를 한번 봐보세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대부분 이미 상승을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미 예전에.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SY 스틱덱도에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작년 11월에 여기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쭉 올랐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위에서 박스를 오래 치게 되면은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런 데서는 에너지가 이만큼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탈이 된 거죠. 되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요. 얘도 2월 달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뒤부터 이렇게 쭉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재료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요. 그 종목이 그 재료만큼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SY 스틸텍이요. 얘도 이제 2월 달에 재건 관련 이슈를 받았겠죠. 대동기어도 그런 식으로 올랐으니까. 자, 근데 왜 SY는 이거밖에 못 올랐을까요? 뭐 여기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왜 이 파동밖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이 종목이 준비한 기간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파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좀 하셨거나 저는 이제 배우는 단계라고 한다면 어떤 파동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가 파동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쭉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기랑 전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월 초에 한번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반등들이 나오는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 최소 뭐 어디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준비됐던 기간만큼 파동이 나올 뿐이에요. 대동의 경우는 이 위에서 여기서 이제 준비되었던 기간들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파동이 나온 거고, 실제로 그게 정리가 됐다면은 그다음에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딱 본인들이 준비한 파동만 나오는 거예요. 전진 건설 로봇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 구간에서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돌파하고 준비하고 돌파하고 손절 받았다가 다시 돌파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2월 달에 이미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 2월 달에 초에. 자, 이미 앞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간다면 한 번 더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확실하진 않은 거니까 그대로 내려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고 파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파동 앞에서 이미 상승이 나왔거나 또는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자, 범양건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작년 11월에 이렇게 갑자기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해서 반등하고,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최근에 2월 달에도 하락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어떻게 됐죠? 끝나버리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결국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 재료를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상승은 다 나왔어요. 이미 상승은 다 나왔는데, 이후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로 매수를 하는지도 중요한 거죠. 결국에 내가 뭐 여기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만약에 매수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왔을 때는 손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하게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 매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료가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것도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애매하죠. 재료가 있을 때 오르는 건 맞아요. 재료가 있을 때 오르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재료가 있어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죠. 그럼 그게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은 내가 매수해서 항상 망하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 상승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의 마음이에요. 이 친구들 마음이 그런데 굳이 저희가 거기에다가 토를 달고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시장 이 범양건양이라는 종목의 방향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저희는 을이란 말이죠. 매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파동을 만들지 않으면은 저희는 그냥 매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매집을 하고 있다면은 올리겠죠. 그러면 무한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탈출하거나 아니면 수익의 기회가 오겠지만, 문제는 안 올 때예요. 문제는 안 올 때입니다. 재건에 보통 이렇게 내려가다가 재건 이슈가 있으면은 잠깐 갭상승은 할 수 있겠죠. 시간에서 뭐 오르거나 하면서 갭이 뜨겠지만 이런 데서 100% 무너집니다. 예전에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얘가 뭐냐면 그 작년에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 이렇게 붙을 때 해리스 관련 테마주였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8월 달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가 메인이었어요. 여기가 메인으로 사실상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내려가면서 한 번씩 그 이슈를 이용해서 반등 나오고 내려가면서 반등 나와요. 이런 구간들이 왜 나오는지를 좀 이해해 보시면은, 그냥 재료는 아직 있으니까, 왜냐면 11월 달에 이게 선거가 11월 초였죠.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11월 달에 그 기대감에 의해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주고 이런 식으로 파동들을 만들어냈던 건데,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니거든요. 이게 메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절대로 파동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하더라도 내렸다가 다시 돌려서 이렇게는 움직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돌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을 때 그 종목이,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도 재건이었죠. 그 종목이 파동을 준비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또 그 파동이 앞에서 이미 분출이 되었다면은 그 뒤에는 매매를 하시면은 안 되겠죠. 보통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종목도 11월 달에 말에 재건 이슈에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양봉이 끝이에요. 얘는 이제 이 양봉이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얘가 이제 어떤 기준봉이다. 재건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지만 기준봉이 떴으니까 이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이 더 나오긴 했지만 이 밀리는 구간이 나왔잖아요. 아니 얘 재건주라며. 이미 옛날에 재건주를 이렇게 크게 올랐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지금은 못 오를까요? 대동기어도 이렇게 오르고 SY 스틸텍도 오르는데 왜 얘는 못 오를까요? 얘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재료가 주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료는 그냥 이 친구들의 핑계일 뿐이에요. 핑계. 그냥 이유일 뿐입니다. 이유. 올리기 위한 그냥 핑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동을 내기 위해서 어느 구간에서 분명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나오는 거고, 지금은 다 끝났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매우 짧겠죠. 딱 그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지 그냥 시장이 진짜 낭만적으로 재료가 강하니까 무조건 강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 원전주를 보시면은 그게 대표적으로 보이죠. 예전에 이제 보성 파워텍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엄청 많이 상승했던 보성 파워텍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죠.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보통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장들이 바뀌고 차트가 이미 해먹은 종목이라 한다면 무너진 상태에서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다고 할 때 그 재료가 무조건 상승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와야 하는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재료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도요, 파동과 차트는 무조건 보실 거예요. 차트만 보는 분들은 절대 없고, 재료랑 차트를 같이 볼 겁니다.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칠게요.